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관광지가 한국인들로 가득 찼다는 소식을 중국 관영 매체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38개 나라에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섰는데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대적인 비자 면제 정책을 펼친 속사정을 들춰보면 내수 침체 등 경제 위기가 깔려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초대석 코너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수학 씨와 함께 요즘 중국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1월 15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타결이 임박하면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일부를 우선 석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단계적 휴전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마스가 먼저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휴전 이후에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 이 휴전안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IRA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IRA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법안 폐지가 현실화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이 법에 따라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국내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화당이 감세, 국경 강화 등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5조 7천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IRA 보조금 폐지를 통해서 5천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공화당은 보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앞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쿠바 정부가 카톨릭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인데요. 쿠바는 수십 명의 정치범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가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을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일 정오 이전까지 석방할 예정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국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전면 중단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리야마 자민당 간사장은 14일 날 베이징에서 있었던 중일 여당 교류협의회에 참석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리야마 간사장은 이와 함께 중국이 2001년부터 수입하지 않고 있는 일본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일본 방중단은 중국 공식 설사위인 왕우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도 만나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항암화학요법으로 완치한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암 증상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회복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세자빈은 작년 1월 달에 복수수술 받고 나서 암 진단을 받았으며 9월 달에 화학요법 종료를 발표하면서 완치를 위한 여정이 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근황까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급물살을 타고 한 목소리를 내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짚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가자 지구 휴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난 대선 이후에 두 사람이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방문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과 관련해서 자신이 제시한 방안이 마침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인다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타결이 매우 가깝다. 어쩌면은 이번 주에 막바지쯤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편 지금 협상 중재국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최종 휴전에 대해서 이제 그걸 다 전달했다고 말하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카타르가 중재를 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지금 단계적 휴전안을 보면은 일단 42일간 일시적으로 휴전하는 것이 먼저고요. 예. 그 과정에서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석방을 하고 휴전 16일째부터 영구 종전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위한 2단계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일부를 석방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조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증거예요? 이제 원래는 251명이 납치가 됐었고요. 예. 이 중에서 전쟁 초반에 117명은 석방이 됐습니다. 예. 중간에 사망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설령 33명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0명 정도는 남아있는 남아있을 거죠. 것으로 예.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협상 좌초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카타르가 중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에 마지막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하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내가 이 전쟁을 마무리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입장도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한 헤즈볼라 측에서도 지금 새로운 총리가 지명이 됐는데요. 순위파 무슬림인 살람 소장이 총리직에 오르면서 시아파 세력은 헤즈볼라 지지가 좀 약해졌고 그래서 레바논도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휴전 협상 타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같은 사람 다른 평가 어떤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당선에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상원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헤그세스의 자질을 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고 공화당은 반면에 그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은 헤그세스에 대해서 미군을 이끌 만한 인격과 침착성이 부족한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을 맡기에는 여러 가지 자격이 미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도 동료 군인들이 내부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고갈 만큼 굉장히 걱정스러운 인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켈리 의원도 헤그세스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헤그세스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비판적이죠. 네, 야당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후보를 감싸주고 있는데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긴 합니다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결집해서 반대할 경우 헤그세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공화당에서는 3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한편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 공화당 의원은 헤그세스 후보자를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트럼프 당선인과 비교를 하면서 파격적인 후보인 건 맞지만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처럼 이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를 뭔가 혁신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에 새로운 전사 정신을 불어넣을 것이고 관료주 조직을 흔들어서 새로운 에너지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한편 차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헤그세스를 지지하는 입장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헤그세스를 지원한 사격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헤그세스가 훌륭한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오늘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그 지명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안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 원래 폭스뉴스 앵커 출신이고요. 예비군 소령이 군 경력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한다. 이건 적합하지도 않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과거에 성폭력 혐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알려지면서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뭔가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헤그세스 본인도 좀 논란이 될 만한 말을 했는데요. 여성들의 전투병과 복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작년 11월 달에 팟캐스트 출연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복무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여성 복무를 장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는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물론이고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헤그세스는 핵 보유국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통보좌관이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헤그세스 후보자가 상원 청문회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 그리고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에 대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 안정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헤그세스 후보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곳간을 채워줄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거둘 별도의 정부기관인 대외 수입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와 수입세 그리고 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대외 수입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혜택이 축소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공화당은 이걸 아예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료복지 혜택 삭감과 기후 프로그램 종료 등을 통해서 공화당 정부는 5조 달러 정도를 확보할 것을 보이고 그 세부 사항 중에 하나가 IRA를 아예 폐지를 해서 여기서 5천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기차 보조금 등 대부분 친환경 산업 관련 예산이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트럼프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IRA를 가지고 그린 뉴 스캠 그러니까 이게 신종 녹색 사기다라고 부르면서 당선이 되면은 폐기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화당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트럼프 측에서 바이든 정부가 진행하던 에너지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 국내에서 이미 여러 부분에서 IRA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면 폐기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언론들도 자동차 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주자 지역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 관련 투자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공화당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법안을 일시적으로 다 폐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IRA 법안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기 그렇죠.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다음 키워드는 핑크빛의 비밀인데요. 네. 지금 LA 지역이 거대 산불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불을 끌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화 지연제랑 화재 지연제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체크라는 제품인데 네. 산화철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걸 뿌리고 나면은 그 지역이 핑크빛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작업하는 헬리콥터, 비행기에서 이제 공중에서 뿌리게 되는 건데요. 지상에서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가 화재 지연제가 뿌려졌구나라고 쉽게 식별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네. 산불 진압용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물을 뿌릴 때도 있지만 네. 이거는도 식별이 분명히 이제 가능한 그렇죠. 핑크빛 분홍색의 네. 무슨 가루인지 네, 맞아요. 액체인지 네. 가루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에 섞어서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거군요. 네, 포스 체크라고 하는군요. 네, 화재 지연제인데요. 네. 소방당국은 강풍 때문에 지금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불길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길을 잡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화재 지연제를 살포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왜 이렇게 불이 안 꺼지나 해도 화면을 보면은 바람 타고 불씨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요. 너무 잡기가 무섭죠. 어렵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화재 지연제 안에 폴리인산 암모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예. 물보다도 오래 이 재료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불길 확산을 늦추거나 진압하는데 물보다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지연제라고 네, 하는군요. 예.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화재가 번진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어느 부분에 가서 이걸 뿌려두게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식물 등에 코팅이 되면서 좀 불이 덜 붙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산화철은 풍화, 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퇴색이 되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농무부가 환경 안전 테스트 기준을 마련해서 이 제품들은 다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제 불을 좀 지연시킬 수, 불길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썼겠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물고기 등 어류에 대한 위험성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물 가까이는 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워낙 산불이 크게 났고 이거 굉장히 다량으로 뿌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곤 하지만 그러나 이게 몇 달 동안 남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일 날 시작된 LA 산불은 7개까지 늘었다가요. 지금은 3개로 줄었습니다. 14일 오전 기준 남은 3개 산불 중에서 허스트 산불은 95%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펠리쉐이드 그리고 이튼 산불은 각각 14%, 33% 진화에 그쳤습니다. 가장 무서운 불길은 이제 펠리세이드 맞아요. 불길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네, 지금 현재 9만 2천여 명이 대피령을 받고 집을 떠났고요. 8만 9천여 명이 대피 준비 경고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화재 진압된 뒤에 네. 이거 수습하고 복구하는데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래도 순서가 있는데라는 키워드인데요. 어떤 네. 내용이죠? 페루 대통령이 코 성형수술 받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면서 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코 성형 수술을. 네, 그렇습니다. 예. 13일 날 검찰에 출두한 블라르테 대통령이 2023년에 리마에서 코 수술하기 위해서 자리를 잠시 비운 동안에 대통령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검찰 조사가 4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 주장은 이렇습니다.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리마에 있는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 받았는데 예.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제 국정 공백 상태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 수술했으니까 마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볼라르테 대통령 주장은 코 수술 받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것은 맞긴 한데 예. 이제 자기는 회복되는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상 대통령 직무를 정상적으로 다 수행했기 때문에 임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수행하면서 고급 시계, 보석을 그 인터뷰 할 때마다 다른 걸 착용하고 나와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 많은 보석을 샀나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부통령 시절인 2022년에는 당시 탄핵됐었던 카스티오 전 대통령을 승계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50명의 사망해서 이것도 너무 강력 진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볼라르테 대통령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지난 8년 동안 취임한 대통령이 무려 6명인데요. 고질적인 정치 불안 속에서 볼라르테 대통령 역시 의회 정치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론 지지도 낮고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또 대통령직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남짓한 뭐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수술 때문에 마취를 했다면 대리를 임명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사용법을 반드시 익히고 오렴이라는 뉴스인데요. 네, 영국 웨일스 북부에 있는 블레인 켄트 지역의 시의회가 기저귀를 떼지 못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부모가 직접 유치원에 와서 기저귀를 갈아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의회는 뿐만 아니라 자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변기 사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해당 규정에는 부모가 자녀의 기저귀나 풀업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 기저귀 있잖아요. 그걸 갈아입히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적인 이유가 아니라면은 교사들이 더 이상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줄 의무가 없다라고 예. 돼 있는 건데요. 이 같은 규정은 유치원에
기저귀를 차고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했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힘들었나 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전국 교장협회 사무국장은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입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교직원들에게 엄청난 업무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7살, 8살 된 어린이들도 변기에 제대로 앉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보고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국 교장협회에서 이런 내용을 네. 발표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 반론도 있겠죠, 분명히. 현지 학부모들은 네. 집에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직장을 나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어린이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예. 한 학부모는 딸이 유치원에서 소변 실수를 했다고 연락이 와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말했는데요. 다행히 그날 일찍 퇴근해서 갔는데 만약에 회사에 있었다라면 갈 수가 없었던 건데 정책 시행하기 전에 조금만 시간을 주고 좀 뭔가 대비할 방법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나마 갈 수 있는 학부모라면 다행일 텐데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모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또. 맞습니다. 이 또 다른 학부모는 이 정책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것은 그들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데 이걸 안 해주겠다고 하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냐라고 네. 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단체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젖거나 더러운 속옷을 입고 부모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 측과 네, 학부모와 어린이단체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If you leave me now, you'll take away the biggest part of me. Ooh, no, baby, please don't go. And if you leave me now, you'll take away the very heart of me. Ooh, no, baby, please don't go. Ooh, God, I just want you to stay. Love like ours is love that's hard to find. How could we let it slip away? We've come too far to leave it all behind. How could we end it all this way? When tomorrow comes and we both regret the things we said today. Love like ours is love that's hard to find. How could we let it slip away? We've come too far to leave it all behind. How could we end it all this way? When tomorrow comes and we'll both regret the things we said tod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한 상태로 진행되고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200쪽 분량의 조사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이 배포한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 인력의 관저 경내 진입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경호관 다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무공간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CNN과 BBC 등은 현재 상황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중국 전문 유튜버 박수학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다 됐는데요. 지금 귀화한 지도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 온 것은 몇 년도예요, 그러면? 2006년도예요. 그때는 2006년. 한국에 공부하러 왔고요. 네. 네네네. 그때 공부하러 오셨고요. 네. 거의 이제 20년이 다 됐고. 네네네. 잘 진짜 시간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귀화는 그럼 언제 하셨어요? 2013년도 귀화했어요. 네. 네네네. 그러고 지금 이제 유튜버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네. 박수학의 문예공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성함 박수학. 이제 성함만 들으면은 뭐 중국 이름 같지도 않고 그냥 한국 이름 같아요. 저는 그 조선족입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이 이 이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수학 예. 어렸을 때 이게 저희 친구들 이거 이름 가지고 굉장히 뭐 장난 많이 수학 잘해, 쳤어요. 산수 잘해. 그랬을 근데 저희 수학은 그 나무 수자인데요. 그러니까 숫자 아니고 나무 예. 수자인 나무 수인데 그래서 밑에는 학는 그 수학학 맞습니다. 배울학자. 네. 예. 네. 그 중국에서는 산수라고 합니까? 수학이라고 합니까? 수학이라고. 수학을. 예. 한국에서도 저 초등학교 때는 산수라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 다 수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배울학자 쓰셔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네. 대학을 그러면 어디? 그 하얼빈공업대학교 중국 안에 있는 되게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중국에서 대학 하셨고. 예, 그래서 석사까지 했는데 그리고 뭐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하양대학교 예. 그 박사과정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수료만 했고요. 예. 네, 석사하고 박사까지. 예. 박사 수료만 했어요. 네, 어쩌나 고학력자세요. 네. 열심히 한국에 오기 전에 네. 그래서
한국 오기 전에 중국에서 네. 한국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을 하셨었다면서요. 예, 한국기업은 삼성전자 그 연구센터에서 일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연구센터에서 2년 정도 했어요. 그때 뭐 제품 이런 모니터 TV 같은 거 연구 개발 그런 일을 했어요. 예. 굉장히 좀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일을 너무 그 힘드니까. 근데 거기서도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때는 사실 저희 그 한국 기업 그 차장님, 부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 삼성은 요구 수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요구 수준 따라 그 평판하면 그 중국의 제품들은 다 불량품이에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는 힘들지만 엄청 많은 것을 배우고요. 네. 그럼 중국에서 네. 그 우리나라 한국 기업 그 인기가 높나요? 취업하려고 사람들 들어가려고. 그때는 인기 다들 한국 기업 사실 미국 기업 제일 가고 싶은데 미국 뭐 유럽 기업 예. 많이 가고 싶은데 또 한국도 많이 가고 싶죠 사람들은. 그 시험 봐서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시험도 있고 네. 면접 심사도 있고 뭐 쉽지가 않거든요. 경쟁률 그래서 얼마 정도 됐어요? 그거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그때 제가 명문대학교 석사까지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전공은 뭐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는 그 기계공학과 전공이었어요. 네. 그래서 천진에 있는 네. 삼성전자 R&D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일할 정도면은 뭐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이었으니까 네. 계속 거기 계실 만도 한데 네. 어떻게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충격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한국 분들 만났어요. 예. 우리 똑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 한국 분 그 연봉 저희 연봉은 5배 정도 돼요. 5-6배 정도 돼요. 예. 같이 출장하러 갔을 때도 그러니까 거주하는 호텔도 차이 엄청 크게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연봉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그래서 그때는 출장하러 한국에도 많이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은. 예.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예. 한국에 왔죠. 그만두고 그만두고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는 그럼 여기서 또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공부를 했는데요. 학생으로, 예. 공부를 해가지고 예. 거기서 공부를 하는 동시에도 그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있어요. 예. 거기 키스트이랑 그 한양대학교이랑 그 뭐 연수생으로 거기 키스트 들어가서 여기도 연구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그 다음에 스스로 창업을 했죠. 공부도 하고 일과 병행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귀화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귀화한 지도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네. 귀화 시험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귀화 시험 뭐 봅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사실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쭉 해왔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일단은 뭐 필기 시험이 있어요. 필기. 필기 시험도 굉장히 그러니까 저 거기 한국어도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필기 시험 문제들은 죄송하지만 많은 한국 분들도 모르는 문제도 나와요. 뭐 역사 같은 거 엄청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죠.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내국인들은 귀화 시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거기 어렵고 그리고 뭐 또 보는데요? 그 필기에? 필기 예를 들면 그 대한민국 첫 번째 철도 이름이 뭐냐? 철도요? 첫 번째 철도. 첫 번째 그냥 역사 그런 것들. 네,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많은 한국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알고 계신 분도 많고요. 역사 상식 뭐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런 거 다 배우고 진짜 거기 지금 학원도 있어요. 한국 국저 취득하려면 그런 귀화 시험 학원. 학원도 있어요. 그런 책도 많이 팔고 있고요. 원래 한국에는 없는 학원이 없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게 그 필기 시험 통과했고요. 예. 그 면접 심사도 있어요. 면접 심사도 막 질문 많이 하시고요. 그때는 제가 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그 독도는 어느 바다에 있는지 예. 제가 그거 준비 안 됐어요. 거기서도 긴장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동해에 없죠. 있는 거잖아요. 예. 몽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근데 심사하신 분이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화하고 싶은데 이거도 모르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독도 문제인데 그것도. 네, 그래서 결국에 제가 그 애국가 부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노래를 제가 잘해요. 막 큰 소리로 막 잘해가지고 결국에 통과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점수를 만회하셨군요. 네. 면접관은 많이 들으면 몇 분 정도 들어요? 그때 3분 정도 계시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정말 어려워요. 누구나 다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단번에 되셨어요? 아니면 재수하셨어요? 네? 귀화 시험 한 번에 하셨어요? 나 한 번 했죠. 우와. 왜냐면 제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뭐 진짜 어려워요 사실.
지금 더 제가 듣기로는 더 엄격해요 지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화에 대한 좀 얘기를 여쭤봤던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문화 차이를 가장 크게 느꼈다는 점이 있으면 뭘까요? 어디에서 그렇게 한국이 사실 문화 차이가 엄청 많아요. 너무 많겠죠. 충격 네. 많고요. 예를 들면 그 가장 충격 받은 거는 뭐냐면 그 봉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다 흰색 봉투 쓰는 거잖아요. 축의금 같은 거. 어디에 가도. 봉투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다 그 빨간색 봉투를 사용해요. 봉투 그 결혼식 반드시 빨간색 봉투로. 근데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결혼식 흰색 봉투 쓰는 게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딱 한 자리만 장례식만 흰색 봉투 쓰는 거예요. 장례식에는 흰 봉투를 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예. 결혼식인데 여기서 흰색 봉투 쓰는 거 예. 엄청 충격 받았어요. 예. 이게 이거 해도 돼? 막 좀 왜 주저했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제가 과연 이 봉투로 그 결혼하는 사람한테 돈 그러니까 축의금 드려도 예. 되는지. 예. 그래서 와 이게 또 그런 거 있어요. 술 자리 있잖아요. 내가 술 안 먹는데 근데 술 자리 참석했을 때 그것도 충격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서로 술 따라 주는 거잖아요. 예. 70% 정도 예, 뭐 꽉 채우진 않죠. 꽉 채우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100% 실해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특히 그 어르신에게 술 따라 들었을 때 꽉 차 이게 100%. 거의 흘릴 정도로 꽉 찰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큰 실수예요. 결례군요. 한국 사람처럼 70% 이거 네. 따라주시면 이 사람이 나한테 불만이 있나? 왜 이러지? 이런 정도로. 근데 한국 같은 건 다 70% 예.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은 내일까지 할 수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살고 있지만도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게 우리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찰 때 그럴 때 뭐 느끼는 문화 차이 같은 건 없으세요? 뭐. 대중교통요. 예. 대중교통 사람들 조용하잖아요. 네. 버스 타든 아니면 지하철 타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소리도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뭐 예를 들면 기차 탔어요. 노래를 막 크게 소리 나와요. 그 사람들 막 너무 너무 흥분하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도 그 뭐 TV 있어도 그냥 화면 조용히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지금 이해되죠. 스마트폰 사람들은 다 좀 조용히 좀 있어야 되고 싶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볼 때도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그죠. 이제 서로 다른 사람 그렇죠. 피해하지 않게. 저는 이제 중국 기업과 일을 하려면은 뭐 중국에서 또 일을 하려면 관계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네. 요즘에도 중국의 그 관시 문화가 여전한가요? 심하죠. 근데 관시 문화는 한국도 사실 관시 문화 있어요.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같은 군대 다니는 사람,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한국 관시는 그 법 지켜서 그렇죠? 서로 도와주는 건데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관시 있으면 진짜로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 빨리 해결됩니까? 예, 빨리. 그리고 심지 불법 행위도 많이 하는 거고요. 예, 중국 같은 예. 경우는 관시 있으면은 모든 거 다 해결돼요. 그 관시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죠. 물론 이게 고향 사람 그런 아니면 거예요. 성우비 그거도 있는데 예. 그래도 거기서 돈 들어가야 돼요. 뇌물 같은 거. 예. 이게 사실 중국 관시 문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 관시 문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관시 없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근데 모든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이나 아니면 그럼 제도가 동사무소 그렇게 마련돼 가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류 예. 준비를 되면 예. 다 처리를 해줘요. 빨리빨리 예. 처리해줘요. 예. 관시 없어도 저는 이만큼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중국 거기서는 관시 없으면 심지어 해줘야 되는 것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죠. 박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그 관시의 부정적인 면이 나아져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까? 좀 개선돼 가고 있는 것은 보이나요? 아니죠. 지금 중국이 그렇지 않아요. 계속 관시 뒤에는 돈. 그게 되게 그럼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자영업 해야 돼? 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중국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불쌍하죠. 관시 없으면은 어디에 가도 눈치 보고 어디에 가도 심지어 자기 돈,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 있잖아요. 좀 돈 빼려고 하는데도 예금에.
이게 안 되고 저거도 안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길어요, 사실. 예. 예. 요즘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나거든요. 예. 경제가 좀 부진하다. 네네. 그런데 한국에 있지만 중국 소식을 자주 접하기 마련인데 접할 네. 수밖에 없는데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거 어떤 부분에서 좀 심각하다고 그걸 느끼세요? 중국 경제 다요. 모든 예를 들어 실업 문제. 예. 실업률. 지금,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네. 정말 힘들어요. 예. 지금 대학생 한국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학생은 해마다 1,000만 명 정도 졸업을 해요. 1,000만 명. 1,000만 명의 예. 졸업생들이 나온다고요? 네. 와. 내년 같은 경우는 1,220만 명 정도 졸업을 해요. 예. 근데 취업을 안 돼요. 예. 왜냐면 그 많은 외국 기업들 다 나갔어요.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현지 있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부동산도 지금 뭐 너무 힘들고요. 부동산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부동산 지금 얘기가 많이 부동산이- 나오거든요. 부동산은 지금 사람들은 안 사요. 가격은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일부 도시에 그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인데 한국 평수 따져보면 30평 정도 그런 아파트는 한국 돈으로 예를 들면 500만 원, 그러니까 한 채. 예. 500만 원 예. 아니면 1,000만 원 정도 바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 도시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에서 이미 관심 없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돈도 없고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은 아마 어느 정도 그 구입하고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다들 구입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격 계속 그 내려가고 있고요. 그 출업 문제도 있고 이게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 투자자도 지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 FDI 그런 지수 있는데 외국 직접 투자 그런 거 예. 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수준 2024년 수준은 거의 35년 전 1990년 수준 그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외국 투자자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FDI 지수요. FDI 되게 심각하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 어제 지방 재정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게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지금 너무 문제가 많죠. 그것도 걱정될 정도. 그렇죠. 그렇게 왜 중국에 들어왔던 많은 외국 기업들이 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자리도 그만큼 부족해졌고요. 그렇죠. 많은 이제 네. 실업률부터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건데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국만 해도 이제 소비 행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눈에 보이는 이제 가게에 가가지고 직접 물건을 구입했지만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네네네. 예, 전자상거래로 다 구입하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그런 식으로 좀 소비 행태 많이 바뀌었나요? 그렇죠. 네. 아마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다 그냥 그 휴대폰으로 배달하면 빨리 와요? 우리 예, 정말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음식 배달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예. 일반 그 택배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백화점 지금 많은 백화점 심지어 상해에 있는 그런 옛날 역사 오래전 된 백화점도 지금 그 문 닫고 있어요. 네, 너무 심각해요 이 상황은. 지방 정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지방이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심각해요. 지방 정부의 그 재정 수입. 그 재정 수입은 옛날에 그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땅을 팔아서 그 건축회사인데 땅을 팔아가지고 이 수입이 엄청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파트 다들 안 사잖아요. 그러면 땅도 팔 수 없고 그래서 지방 정부 거의 70% 수입 지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세금 수입도 있는데 30% 정도 차지되어 있는데 근데 이 지금 보면은 이 30%도 왜냐면 회사 다 나가잖아요. 또 회사도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 수입도 창출할 수도 없고요. 그럼 진짜 돈이 없어요. 그 지방 정부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은 이 수입도 그 월급 감봉도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해고도 당하고 있고요. 네, 일부 지방 정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당신들은 스스로 예. 은행한테서 대출 받아라. 그래서 그거를 월급으로 옛날 쓰고 이 대출을 회사는 나중에 그 은행한테 그 갚아주겠다. 예. 이런 경우도 생긴 정도로 그 지방 재정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해결책은 없어요. 대도시도 어렵다고 하니까 지방은 뭐 더 어렵겠죠. 그죠, 예. 그죠. 그 박수학식 씨가 보시기에 중국 경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부진해지기 시작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안 좋은데, 근데 코로나 때는 그때는 뭐 코로나 제로 정책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게 너무 2달, 3달 예, 정도. 타이트하게 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자영업자들은 또 일을 할 수 없고, 예. 특히 그 대기업들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있잖아요. 너무 겁이
너무 두려워요. 이게 과연 여기서 계속 그 투자를 해도 되는지 예. 나갈 수밖에 없죠. 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 뭐 어떤 회사한테 2달 정도 그 영업 정지 하면은 그 회사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너무 엄격한 통제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서 그것도 기업이 이제 다시 중국에 빠져나가는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크죠. 네. 어쨌든 거기부터 중국 경제는 완전 지금 망하는 과정에서 가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은 국민들의 비판, 네. 아우성이 들리기 마련인데 중국에서도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하죠. 그렇죠. 내긴 하죠.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건데 예. 예를 들면 거기서 그때는 그 금방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제로 정책 대해서 예.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근데 흰새 종이를 가지고 그 백지 예. 그때는 중국 안에서 백지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흰새 백지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은 아무 글도 없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너무 힘들다. 빨리빨리 좀 어떻게 풀어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학생들. 예. 결국에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 댓글 있잖아요. 그 댓글도 예. 댓글 사실 많은 중국 사람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어떤 그 뉴스 나오잖아요. 그 중국 정부 뉴스 나오는데 밑에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날씨 얘기를 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날씨 너무 추운데요? 그러면 이런 날씨 얘기를 하는 그 뉴스는 2만 개 정도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정부 말하는 것을 우리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러면 제가 강사인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학생들은 다른 날씨 얘기를 하면은 완전 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중국 정부한테 뭔가 불만, 시위하는 거죠. 그럼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뭐 반대하거나 항의하는 그 표시 같은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일부 사람은 그렇게 하게 하는데 예. 근데 그거를 하면 완전 그 중국 어른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하면은 바로 정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뭐 체포하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사람들은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예. 근데 위험하죠. 네, 지금. 그 말을 하면 늘 조심스럽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뭐 지도자 비판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잡혀가거나 뭐 그런 것도 보신 적도 케이스는 있으세요?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상황. 그 사람들은 사실 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희망 없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당핑 그런 문화 있어. 당핑. 뭐 당 누워 있다. 네. 빙은 평평하게 누워 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은 예.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예. 취업도 안 하고 뭐 차도 안 사고 소비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정부한테 시위하는 거죠. 더 이상 희망 없으니까. 지금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쓰겠다고는 발표했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경제 너무 안 좋아서 부양체는 많이 지금 하긴 하는데요. 효과는 없어요. 예. 완전 효과 없어요 지금. 아무리 그러니까 부양체는 딱 한 가지 돈 뿌리는 거잖아요. 돈 프린팅하니까 돈 뿌리는 건데 근데 2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돈을 많이 뿌리고 있지만 별 사람들은 효과가 없군요. 효과는 없어요. 예. 사람들 대출도 안 받아요. 예. 투자도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 순회만 보는 건데 돈 벌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부양체는 딱 한 가지 돈 뿌리는 건데 효과는 없어요. 약간 아직까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모든 제 살았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도 듣고 싶네요. 저는 지금 저도 스스로 유튜브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나중에 제가 좀 중국 안에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 한국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 저는 물론 욕심 좀 있는데 약간 좀 나중에 그 지금 뭐 중국 전문가라고 하면은 아마 좀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중국 전문가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어디에 가도 그 출연할 수 있게끔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가신 적이 언제예요? 꽤 오래됐어요. 그러세요? 네. 갈 때 됐네요. 그럼 네네. 쉬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바람 계획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정치 유튜버 박수학 씨와 함께했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홈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